지난달 제 오랜 친구 박 원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하셨던 거죠. 검사 결과 금감소중이 심각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평생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이제는 환자가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극히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동년배 평균보다 30% 이상 낮았고 골밀도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가벼운 넘어짐 사고가 대형 건강 문제로 이어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57년간 중장년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대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신가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보다 외출도 꺼려지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체념하셨나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수십 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노년기 건강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제가 주목해온 단백질과 노화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 박 원장의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죠.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제가 진료한 수천 명의 환자 중 상당수가 단백질 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근육이 무너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요동치고 기억력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했죠. 서울대 병원 연구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량이 30% 이상 빠르게 줄고 골절 위험은 2.4배 증가하죠. 기억력, 혈압, 혈당, 기력까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단백질 부족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1.8배 높인다는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존스 오브킨스 의대에서 진행한 12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단백질은 뇌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작년 겨울 74세 윤영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압약 7개를 복용 중이셨고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우셨어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그 무거운 발걸음이 아직도 눈에 선납니다. 윤영태님의 손은 약간 떨리고 계셨고 앉으실 때도 무릎 통증으로 인상을 찌푸리셨죠. 제가 식단을 여쭤보니 밥과 반찬 조금 가끔 과일이라고 하셨어요. 단백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은 주로 죽이나 빵으로 간단히 해결하시고 점심은 최소 2주의 식사, 저녁은 소량의 밥과 반찬으로 드신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드셨죠.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보니 하루 20g 정도로 윤영태님의 체중 65kg을 고려했을 때 필요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섭취 루틴을 6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혈압약은 2정으로 줄고 지팡이 없이 뒷산 등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20년 전 내 몸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윤영태님은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섭취 루틴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계란 2개와 그릭 요거트,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류를 드셨죠.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고 3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혈압이었습니다. 혈압약을 7개에서 2개로 줄였는데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단백질의 5가지 힘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기력 회복. 둘째, 혈압약 줄이는 혈관 건강. 셋째, 당뇨병 예방. 넷째, 지팡이 없이 걷는 근육보. 다섯째, 기억력 지키는 치매 예방. 이 5가지 힘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 실천할 것인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골든타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섭취 시간에 따라 근육 합성률이 최대 300까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방법 오늘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68세 김정아님은 3층 계단도 못 오를 정도로 숨이 차셨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금감소중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선 근육이 줄면 사망률이 2.3배 높아진다고 발표했죠. 김정아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선생님, 이제 늙어서 그런가 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김정아님은 평생 주부로 사셨고 세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하셨죠. 특히 식사는 늘 가족이 먹고 남은 것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어려웠고 특히 단백질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또한 평소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도의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셨죠. 해결법은 명확합니다. 체중 1kg당 1.2g이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겁니다. 70kg이면 하루 84g이 필요한 데이는 계란 14개 분량이죠. 대부분 절반도 못 드십니다. 김정아 님에게 이 원칙을 알려드리고 식단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요. 라며 놀라셨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빨라졌고 표정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3달 후에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김정아님은 아침에 단백질 스무디, 그릭 요거트 아몬드 단백질 파우더 섞은 것, 점심에는 두부 샐러드나 생선 요리,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류 요리를 드셨습니다. 또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고 일주일에 2번은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하셨죠. 그 결과 체중은 오히려 1kg 증가했지만 체지방은 4kg 줄고 근육량은 5kg 늘었습니다. 특히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서 평소 늘 피곤하던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정아님의 경우 권력이 증가하면서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공복 혈당이 130 정도였는데 3달 후에는 100호 정상 범위에 가깝게 내려갔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이기 때문이죠. 근육이 늘면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 능력도 향상됩니다. 서울의 65세 이명자님, 혈압 160에 95 혈관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항상 필요함을 느끼셨죠. 제가 권한 식물성 단백질 중심 식단두부 콩생선을 6달간 실천하셨고 혈압은 135에 80 혈관 나이는 68세로 개선됐습니다. 이명자님은 처음에는 반신반하셨어요. 먹는 것만으로 혈압이 내려간다고요? 하지만 두부를 매일 한 번씩 등푸른 생선을 주 3번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 이명자님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약을 줄였는데도 혈압이 안정적이에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이명자님은 평소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었고 과일이나 채소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매우 부족했죠. 저는 이명자님에게 식단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두부 한 모약 300g, 등푸른 생선고등어, 연어, 참치 등 100g, 견과류 한 주약 30g을 반드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물을 하루 2일 이상 드시고 소금 섭취를 줄이도록 조언했죠. 이명자님은 이 간단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고 그 결과 6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에 가깝게 안정되었고 혈관 나이도 7세나 젊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이죠. 핵심 성분은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생성하고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는 이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두부, 콩, 견과류에 풍부하죠. 혈관, 건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명자님처럼 여러분도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 외에도 단백질 식품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특히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명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등푸른 생선을 드시도록 권했고 이것이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견과류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도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호두는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명자님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호두를 잘게 썰어 넣어 드셨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59세 최성진님은 공복 혈당 145, 당화 혈색소 7.8이었습니다. 약을 거부하셔서 채소에서 단백질에서 탄수화물 식사 순서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넉넉 혈당은 115, 당화 혈색소는 6.2로 회복되었습니다. 약 없이도 생활 가능해졌죠. 최성진님이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어요. 약은 절대 먹기 싫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단백질의 중요성과 식사 순서의 비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한번 해보기로 하셨죠. 최성진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회식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아침은 대부분 거르고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에 과식하는 패턴이었죠.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특성상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컸고 이로 인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제가 최성진님에게 권한 방법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절대 아침을 거르기. 둘째, 모든 식사에서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먹기. 셋째, 단 음식 대신 견과류나 과일로 간식 해결하기. 특히 식사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 섬유가 위장에 먼저 도착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키며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핵심은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최성진님은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그릭 요거트로 시작하셨고 점심과 저녁에도 반드시 단백질을 먼저 드셨습니다. 한 달 뒤 검사에서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2달 뒤에는 이제 단 음식이 덜 당기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넉넉 당화 혈색소가 6.2로 내려갔을 때 최성진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니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최성진님 사례의 흥미로운 점은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렇게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총 섭취 칼로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는 토론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9% 낮았습니다. 또한 인슐린 반응도 더 안정적이었죠. 최성진님의 경우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 약 없이도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도 이 원칙을 지키셨는데 반찬과 국을 먼저 드신 후 밥을 나중에 드시는 방식으로 적용하셨죠. 74세 한말수님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계산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아들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모시고 왔을 때 한말수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나 치매인가요? 이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말수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으로 퇴직 후에도 활발한 지적 활동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계산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가족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한말수님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가끔 헷갈려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니 한말수님은 소식가로 하루 2끼만 드시고 그것도 대부분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 위주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다 보니 대부분의 음식이 맛이 없어 식욕도 떨어진 상태였죠. 제가 권한 루틴은 달걀,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였습니다. 6달 후인지 기능 점수가 18점에서 26점으로 올라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핵심은 저녁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것이 뇌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단 취침 3시간 전까지만 드셔야 해요. 한말수님은 매일 저녁 7시에 생선과 두부를 드셨고 간식으로 호두와 아몬드를 드셨습니다. 2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 요즘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라고 말씀하셨고 넉넉 후에는 손자 이름을 모두 기억해요라고 하셨습니다. 6달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점수가 나왔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뇌는 배는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뇌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한말수님 사례의 핵심은 뇌 재생을 위한 단백질이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으로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특히 뇌세포 재생과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필수적이죠. 한말수님은 매일 달걀 2개 아침, 등푸른 생선 100g 저녁 견과류, 30g 간식 블루베리 1컵을 드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는 수면 중에 뇌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취침 3-4시간 전까지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도록 했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블루베리도 매일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말수님은 이 루틴을 6달간 꾸준히 지키셨고 그 결과인지 기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이 크게 개선되어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게 되었죠. 62세 정변기님은 하루 종일 피로를 느끼셨고 지리산 등산은 상상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정변기님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등산을 즐겼는데 지금은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돌기도 힘들어요. 단백질 섭취량을 2배로 늘리고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하도록 지도했죠. 2달 뒤 지리산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정병기님의 눈에는 자신감이 되돌아왔고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정병기님은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셨고 정년 퇴직 후 몇 년간은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은 큰 산을 다녀오셨죠.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에 즐기던 활동들을 하나둘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등산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기력이 떨어졌죠. 정병기님은 식사량도 줄고 특히 단백질 섭취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체중은 오히려 늘어났지만 근육은 급격히 줄어든 금감소 비만 상태였죠. 핵심은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때 흡수율이 300% 증가합니다. 정병기님은 매일 아침 산책 후 단백질 쉐이크를 드셨고 매주 3번 근력 운동 후에도 단백질을 즉시 섭취하셨습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을 먹으니 회복이 빨라요. 예전 같으면 며칠 아팠을 텐데 이제는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운동과 단백질의 시너지 효과는 놀랍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하죠. 정변기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후 30분 이내의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최대 30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한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2.5배 빨랐습니다. 또한 근력 향상 효과도 1.8배 높았죠. 정병기님은 매일 아침 30분 걷기 운동을 하신 후 바로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파우더 25g 우유 바나나 혼합을 드셨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3번은 간단한 근력 운동 스쿼트 8-9표의 플랭크를 하신 후에도 즉시 단백질을 섭취하셨죠.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피곤해 하셨지만 점차 체력이 좋아지면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뒷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고 2달 후에는 지리산 등산에 도전하셨죠. 정병기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정신이 맑다고 하셨죠. 체중은 오히려 2kg 증가했지만 체지방은 5kg 감소하고 근육량은 7kg 증가했습니다. 허리 둘레도 6cm 줄었죠. 57년 진료로 정리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입니다. 타이밍은 아침 공복과 운동 후 30분 이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단 비율은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단백질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가 이상적입니다. 금지 식품으로는 가공 육햄, 소시지, 베이컨 등이 있습니다. 함께 먹을 것으로는 물 2리터 이상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실천 루틴의 세부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계란 2개 약 12g의 단백질, 그릭 요거트 100g 약 10g의 단백질, 두유 한 잔 약 8g의 단백질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두부 100g 약 8g의 단백질, 생선 100g 약 20g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드시되 취침 3시간 전까지만 드세요. 두부, 콩류, 렌틸콩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 중 간식으로는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등가 좋습니다. 견과류 30g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고 아몬드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5번 30분 이상의 걷기와 함께 일주일에 2-3번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력 운동은 복잡할 필요 없이 스쿼트, 팔굽혀기, 플랭크 같은 기본적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은 하루 2일 이상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성되는 데 이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금지 식품으로는 가공육을 꼽을 수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가급적 신선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천 루틴은 제가 57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아침 공복과 운동 후 30분 이내 섭취, 식물성과 생선 단백질 중심의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영태님은 단백질 섭취를 통해 혈압약을 7개에서 2개로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아님은 금감소증을 극복하고 계단도 숨차지 않게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자님은 혈압이 정상화되고 혈관 나이가 7세나 젊어졌습니다. 최성진님은 약 없이도 당뇨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한말순님은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정변기님은 지리산 등산까지 가능할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수천 번 설명했고 직접 실천해서 회복한 사례들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달걀, 두부, 생선, 견과류가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단백질 섭취가 시작되면 삶이 바뀝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80대 후반의 환자분들도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몸이 변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오후에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3달, 6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 달라 보여라고 말할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지키는데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5가지 힘을 기억하시고 실천 루틴을 따라해보세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아침 공복과 운동 후 30분 이내 섭취, 식물성과 생선 단백질 중심의 식단,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약이나 수술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윤영태님처럼 혈압약을 줄이고 최성진님처럼 당뇨를 관리하고 한말수님처럼 기억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57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탁에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